현재 전 세계를 상대로 갖은 패권을 부리고 있는 중국 정부의 그릇된 행보로 인해 세계 각국의 분노가 연일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2020년 당시에 보건위기 책임론을 제기한 호주를 상대로 석탄과 보리 수입을 중단하는 무역 보복에 나선 데 이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와도 무력 충돌을 벌이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남중국해 일대에서 필리핀과 베트남의 영해를 서슴없이 침범하는 것도 모자라 대만을 향해서도 무력 통일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김치와 한복으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라고 왜곡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한국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외교 노선에 대해 성찰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을 상대로 갖은 무역 보복을 취하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결국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각국 기업들의 탈중국화마저 초래하면서 중국 정부를 사면초가로 내몰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의 경제 침체를 만회하기 위해 대만 침공을 상정하고 여기에 더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 여행객까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를 일삼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산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중국 정부를 아연실색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경제 매체인 니케이 아시아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경제 침체로 인해 궁지에 내몰린 중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만 침공을 염두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각별한 대비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공고히 하는 사면임에 이어 중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민족주의로 인해 대만 해협의 군사적 위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미국 외교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전문가들은 1979년에 중국과 수교한 이후 대만을 다루기 위한 워싱턴의 40년 된 틀이 점점 더 허약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 상황에 대한 시 주석의 불안감과 통일을 향한 전진을 이루려는 그의 결의와 맞물려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화요일에 발표된 보고서는 또한 중국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더해 혁신적인 기술 회사들에 대한 단속과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일본 매체는 지난 화요일에 중국 중앙은행이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했는데 이는 중국의 정책 이반자들이 중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로 간주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시진핑 주석의 집권하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자 그가 중국 공산당의 권력 독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점점 더 민족주의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중국 경제가 앞으로 더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 경우 중국 정부가 자국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심상찮은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 지난 월요일에 벌어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 국무장관을 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껏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때면 의례적으로 중국 주석과 나란히 옆좌석에 앉게 했었던 만큼 중국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절대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뒤이어 미국 국무장관과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 자리에서도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절대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절대 과장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 주변 해역과 영공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대만으로 향하는 민간 항공기와 화물선의 베이징의 항공 및 세관 통제를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특히 우려되는 시나리오를 인용했다. 이 전술은 해상과 항공에서 대만으로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막고 섬의 경제를 마비시키는 효과적인 봉쇄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대만이 군사적으로 그러한 작전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 4월에 차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해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대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선에 대해 사찰 활동을 벌일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전술을 시험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매체는 미국 싱크탱크가 조언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미국과 우방국들의 긴밀한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시 주석이 대만 침공에 무게를 두고 있을 때 미국의 군사력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만 분쟁을 위해 이 지역에서 군사적 자세를 갖추고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미국이 시 주석의 비용 편익 분석을 의미 있게 변경하고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본 및 호주 그리고 필리핀이 기꺼이 제공할 군사 지원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태스크포스는 또한 중국의 경제적 강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세계 경제의 35%를 함께 차지하는 대만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호주를 비롯해 필리핀을 포함하는 인도태평양 경제연합을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행태에 더해 최근 한국을 방문한 중국 여행객의 볼성 사나운 행태가 주요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에 큰 공분을 자아내고 있고, 이는 결국 한국 기업과 세계 기업들의 탈중국화를 더욱더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중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 내에서 중국 소식을 주로 다루는 리코드 차이나는 한국을 방문한 2명의 중국 여행객이 한 호텔에 중국 국기가 올바로 게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쑥 해당 호텔을 찾아가 난동에 가까운 행패를 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트위터와 더불어 중국의 주요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을 자세히 보면 호텔 밖에 자리 잡은 각국의 국기 중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만 끈으로 묶여 있는데, 이를 본 중국 여행객이 호텔 측에 아무런 양해도 얻지 않고 무단으로 난입해 오성홍기를 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중국 여행객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호텔에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중국 여행객들의 이러한 행태에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성홍기가 인위적으로 끈에 묶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우연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다른 국기와 마찬가지로 오성홍기 또한 오랫동안 개양되어 있던 탓에 자연스럽게 오성홍기의 모서리 부분이 해지면서 나온 실오라기가 오성홍기를 묶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여행객들은 이에 대한 전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보다는 무턱대고 호텔에 난입해 다분히 감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벌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여행객들이 보인 이 같은 행태는 중국 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무책임한 행보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같은 시기에 공교롭게도 한국 기업들이 속속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며 충격적인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를 궁지로 내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잘 알려진 현대차가 탈중국화를 본격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대안으로 전기차 분야의 투자를 더욱더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현대차 또한 이를 대응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현대차가 한국과 더불어 미국과 유럽 각국에 전기차 생산시설을 늘리기 위해 280억 달러를 투자하는 한편 사업성이 떨어지는 중국 시장에서는 공장 매각을 서두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중국 현지에 구축된 자동차 생산 공장 한 곳을 2021년에 매각한 현대차가 올해에도 2곳의 공장을 추가로 매각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영국 매체는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현대차가 이를 위한 대안으로 세계 각지에서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터리 경쟁력 강화와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현재 기술 경쟁력 약화와 막대한 매출 감소로 인해 연일 파산이 잇따르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을 더욱더 벼랑 끝에 내몰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한국 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발판 삼아 전 세계를 무대로 막대한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 기업에 비해 기술력이 뒤처진 중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도 중국 국민들의 외면으로 인해 퇴출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한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터무니없는 경제보복이 자가당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국제사회가 마련한 상식적인 규범을 따르지 않고 자국의 힘을 과시하겠다며 전 세계를 상대로 무모한 갈등을 촉발할수록 더 큰 파국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분해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